네, 반갑습니다. 홍스사이언스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은 물리의 단원별 특징 및 난이도,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리는 우선은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 역학 파트, 그 다음에 2단원은 전기 파트, 3단원은 이제 파동 파트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단원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아요. 2단원, 3단원 합친 분량이 1단원이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단원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2단원,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3단원을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고2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럼 이제 1단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1단원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고2, 고3, 재수생, 나머지 N수생 친구들이 전부 어려워하는 역학 파트예요. 처음에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해서 운동 법칙, 그다음 운동량, 총경량,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열역학 듣기만 해도 어려운 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이고요. 게다가 뒤에 또 헷갈림을 주는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과 이제 핵 에너지까지를 이제 1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는 공식도 많이 나오지만 워낙에 옛날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단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학처럼 기본 문제, 또 심화 문제, 또는 이제 응용 문제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우선은 암기가 뒷받침이 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던 현상을 외우던 어떤 공식에 매칭이 된 예시를 외우던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하게 되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원 과목 같은 경우는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이나 지구과학, 생명과학 같은 과목들도 전부 다 자료 해석형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실험이 주어져서 그 실험이 해석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는 그림, 도르래를 연결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연습밖에는 답이 없어요.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데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학의 응용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마다 특징이 좀 다르겠지만 어떤 강사는 수학처럼 생각하지 말고 뭐랄까요? 좀 더 쉽게 그냥 일반적인 과학 현상이고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그래도 수학이 연장선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푸는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과 수업을 해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다른 과목이라고 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특히 1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공식 외우고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더 나아가서 A급 문제 이런 문제들 풀잖아요. 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 풀듯이 1단원은 그런 과정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1단원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는 문제는 잘 풀겠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답지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답지를 굉장히 신뢰를 해요. 당연히 좀 더 잘 풀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이제 해설지 답지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답지를 보고 풀고 대략적인 그런 흐름 같은 게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놓쳤구나. 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안 됐는데 답지처럼 해석하니까 좀 됐구나. 이렇게 본인이 좀 막혔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답지 말고 답지와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두 번 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답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제대로 한 번 더 풀어보고 해야 물리는 본인께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단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바뀌어서 좀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1단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으로 난이도가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암기는 30%, 그 다음에 어떤 이해력이나 또는 문제풀이 능력을 한 70% 정도 배분을 해서 연습을 해야지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단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비교적 쉽게 합니다. 2단원의 앞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 많이 좀 겹쳐 있고요. 중간적인 부분은 통합과학이랑 또 많이 겹쳐 있고요. 마지막에도 뭐 전자기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통합과학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원 같은 경우는 2학기에 나오긴 하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통합과학 때 한두 번 정도는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생소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파트라서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어렵긴 해요.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2단원 같은 경우는 1단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양도 많지 않고 1단원처럼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만 풀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단원은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2 또는 물리 내신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고3도 이제 물리를 이제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물리 1을. 그러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로서는 뒤에 있는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잘 봅니다. 1단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훨씬 더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1단원은 1학기 중간고사,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잘 봐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망쳐서 뒷부분에서 메꾸는 것보다는 앞부분부터 치고 나가는 게 다른 경쟁자들이죠. 친구들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자들을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단원을 지금 얘기하는 와중이지만 다시 한번 1단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이제 뭐랄까요? 영역이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수능이나 내신이라 했을 때 분명히 잘 나오는 파트가 있고 그 잘 나오는 파트에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항상 나왔던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또는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강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꼭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설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 번씩 더 풀어보시면 2단원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단원인데 3단원은 아이들이 좀 갈려요. 3단원 좀 갈리는데 3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막바지기도 해서 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시를 준비하던 친구 중에서 수시가 미끄러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신을 좀 잘 못 봐가지고 아니면 또는 실수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만족할 만한 내신이 안 나와서 수시를 좀 포기를 해서 이제는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에 집중하고자 좀 여기를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더 챙겨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다른 친구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앞부분보다는 1학기보다는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파동 파트는 실제로 눈에 가시화되진 않아요. 가시화되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어렵다 뿐이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내용 설명과 개념 설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들지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겁니다. 물론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개념과 응용 문제를 어느 정도 연습을 했을 때의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2단원과 1단원보다는 좀 더 쉽게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단원과 1단원보다는 많이 반복을 좀 해야 돼요. 파동 파트 같은 경우는 반복을 좀 해야 그래야 높은 정답률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 물리 같은 경우는 1, 2, 3단원이 있고 1단원의 역학 파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1단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챕터 1, 2, 3, 4, 5가 한 방에 묶여서 한 문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뭐 수능으로 보자면 보통 20번이나 19번 같은 경우가 역학 파트가 나올 거예요. 특히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나올 건데 이 부분이 1단원이 총 7개 챕터여서 역학적 에너지가 5번째 챕터입니다. 4번째 챕터예요. 근데 앞에 있는 1, 2, 3 챕터가 전부 다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나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은 말씀드렸죠. 2단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반복 학습을 하자. 대신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3단원은 문제풀이보다는 일단은 개념 먼저 정립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물리화의 단원별 특징이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통합과학 파트도 맡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